전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레야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망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그저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요새 즐거운 그런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참 좋은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직접적인 얘기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첫 만남을 어떻게 보내냐, 첫 인연을 어떻게 아기들이 보내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선 우리들이 이제 지내온 과정이고 또 형제들이 또는 주변에서 쭉 보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어떻게 해요? 전부 모든 것을 입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입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교에 있는 얘기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하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그건 이제 구강기라는 그 얘기를 통해 구강기에서 이제 학문기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얘기하고 불교적인 얘기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선 사람이 먼저 번에 그렇죠. 태어나는 게 왜 태어나느냐? 분단생사, 변혁생사 그래서 성욕, 기본적으로 성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태어나는 게 프로이트의 정신 그 건강 심리학에서 성심리학에서 그 이제 얘기가 구강기란 얘기나 입으로 성감대가 입에 주로 있다. 그래서 입으로 그걸 성감대를 통해서 느껴진다. 세상을 본다. 근데 출생 태어나서부터 대개 생후 18개월에서 대개 이제 21개월 사이에 이렇게 입으로 전부 가져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을 때 애가 이제 자빠지는 게 전부 입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접촉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주변에 청결히 하고 애가 손에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조심할 점이고, 구강기의 특징이 뭐냐? 그럼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행동적 특질이 뭐냐? 입, 혀, 그러니까 입술 등으로 통해서 세상 물건을 전부 감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물고 빠는 행동으로 또 즐거움도 맛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 먹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가 그거잖아요. 성적 쾌감도 있어야 되고 먹는 거하고 성욕이 끝까지 남는다. 태어나서 맨 첫 번에 우리가 이제 발동하는 게 먹는 거하고 성의 쾌감. 그게 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른 성인이 됐을 때도 입맞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거기에요. 이제. 그걸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지 발달과 성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입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한다. 그럼 내가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개념 있다고 보니까 접촉해서 그거로 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러니까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내가 먹을 거를 받아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엄마와 신뢰감도 느끼게 되고 안정감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게 되잖아요. 구강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먼저 시간에 그런 얘기도 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젖을 잘 안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그냥 빈 젖꼭지만 갖다 물리고.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하고 체감적으로 교감도 하고 또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먹는 데서 입을 이제 젖을 빨면서 쾌감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고착 현상이 일어나. 이제 구강기 고착 현상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애가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할 텐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요.
애가 젖을 떼일 텐데 맨날 젖에 매달리니까 젖을 떼일 텐데 맨날 젖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그 키니네라 그랬나? 쓴 게 있어요. 쓴 거. 그거를 구에다가 젖에다 바르잖아요. 애가 못 먹게. 젖에다가 쓰니까 먹질 못하게. 그리고 억지로 젖을 띄게 한다든지, 또는 애들이 이제 한참 저거다 보면 또 이빨이 나기 시작하려면 입이 간질간질 하니까 젖을 깨민다는 거니까 엄마들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애들을 야단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고 젖꼭지를 깨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성격을 이상하게 만들고 젖을 제대로 배부르면 안 먹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에 차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먹질 못하게 하고 자꾸 야단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에 결함이 온다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이게 젖먹이에서부터 지금 젖먹이는 시기가 언제라서요? 생후 18개월에서 내지 1년 반 내지 21개월 그랬어요. 그 안에 인격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하면 젖 먹일 그 당시에 배를 골게 한다든지, 또는 젖을 문다 그래서 이제 남을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또는 아니 애가 배를 안 차게 배고픈데도 좀 뭐 야금야금 주트가 막 갈고 엄마가 바쁘다고 일하자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성격이 이제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른이 돼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우울증이 오고 자책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투쟁적으로 싸우길 좋아하는 거. 투쟁적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성격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를 난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그 어렸을 때 젖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었으니까 그 어른들 요새도 주변에서 보세요. 이제 어떤 분들 폭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앉으면 밥을 그냥 배가 아니 소화제 도대체가 사람밖에 없어. 소화제 놓고 앉아. 요 소화제 있으니까 마음대로 소화제 선전으로 나오는 얘기도 되지만은 소화제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식한 목자로 배를 허리띠 끌어놓고 투둑하면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폭식하고, 그게 어렸을 때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간섭이 많았으면 그게 어른 돼서도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싸우길 좋아하고 폭식하고 남을 조건 없이 비판하고 또 욕설도 막 퍼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관계에 이제 어려서 젊을 때 고착된 성격이 나오면은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요게 이제 또 인신공격도 되니까, 또 문중에 이제 뭐 무슨 해를 끼치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애국 사람은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구관계를 구순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저 도시 저 중심가 지나다 보면은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저기 뚱뚱한 하얀 옷 입은 머리도 허옇고 그런 영감님 서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KFC를 만들었잖아요. 창업자가 돼서 흰색 계통의 신사복을 입고 안경도 쓰고 흰머리 신사 뚱뚱한 분이 서 있잖아요. 그걸 해서 KFC에서 통닭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파는 집. 그 이제 그때 이 사람의 1890년 1980년까지 산 분인데,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강기 어렸을 때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엄마한테 간섭을 많이 받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자라면서 그게 이제 습관이 쭉 가진 거. 그래서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알았어요 지금? 그게 커넬 샌더스예요. 이 사람이 샌더스예요. 샌더스가 소고기 간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정육점에 사람이 들어오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간을 저 사람이 사가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릴 때 그저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버지가 하는 정육점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간을 저 사람이 사가면 어떡하나? 아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관계 고착화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 습관이 이상한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어려서부터 이제 식탐이 또 많았다 그래. 먹는 거 식탐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과정을 가서 가느냐? 그 식탐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남을 믿질 못하는 거야. 내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저 제대로 안 지고 애들 울리고, 애들 전 많이 먹는다 그러고 이제 그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 다음에 애가 커지고 어떻게 나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 때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주유소 한쪽에다가 식당을 차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음식도 만들고, 그냥 먹는 거를 평생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띄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유소를 하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아예 주유소 하다가 레스토랑을, 아주 식당을 차렸잖아요. 전문 식당을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샌더스 개발해낸 그 닭 요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게 쭉 이어져. 기업으로 발전돼 가지고, 거네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게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전 세계 82개 나라에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갔나. 그 이제 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자서전 제목을 뭘로 붙였는지 알아요? 자서전을 써냈는데, 자서전 책의 제목을 손가락을 쭉쭉 빨 때의 느낌만큼이나 멋진 삶. 아, 죽을 때까지, 자서전을 쓰면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욕구 불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뭔가는 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손을 빨잖아요. 애가 자기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다. 그 빠는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게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구강기, 구순기 그래야 돼. 구강기에 고착화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이게 하나의 커간 병으로 되는 거예요. 그 책 아니 자서전 제목까지 손가락을 쭉쭉 빨 때의 느낌만큼이나 멋진 삶. 평생을 잃어보지, 죽을 때까지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 잘 생각해봐요. 이제 물론 근데 저는 가끔 하다 보면요, 애들 혼자 놔두면 빈 젖꼭지를 빨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 한쪽에서 그 찬반론이 참 많아요. 빈 젖꼭지를 맨날 목구멍에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냥 빠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욕구 불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들을 낳아놓고 엄마들이 일하고 뭐 다른 일 보면은 빈 젖꼭지 그냥 입에다 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입이 해이고 쇳바늘도 돋고 그러자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손가락까지 빨고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구강기 고착된 생각을 지닌 사람은 주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음식을 아까 폭식을 한다든지, 또는 닥치는 데 막 먹어친다든지, 그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잘못되면 이상한 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된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애들이 커갈 때까지는 엄마들이 그냥 이제 한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유를 계속 먹이니까 젖병 갖다 우유 젖병 갖다 애들이 먹이잖아요. 그걸 먹고 자라잖아요. 엄마 젖을 제대로 안 먹이니까 먼저 번에 버티도 설명을 했어요. 젖을 제대로 안 먹이니까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있는 존재는 최고의 아기들의 최고의 식사는 엄마 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대신 아기를 위해서 엄마의 산모의 건강도 생각하고 또 아기 건강도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편식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애한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유만 먹이니까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소처럼 우유를 먹이니까 소처럼 크기는 잘 큰다 그래. 근데 소의 성질이 뭐예요? 화나면 소가 어떻게 받는 거 아니에요? 투사 있잖아요. 투사. 전문은 소가. 소끼리 싸우는 것도 저 아래도 어디 소끼리 싸우는 것도 그 인터넷 막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소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는 거 있으면 손 받으려고 그러고 반항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우유만 많이 먹여서 그런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스님 알지 못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또 이제 한쪽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기 갓난아기 때는 엄마 젖을 먹이면은 엄마하고 심장 소리도 듣고 아기에 대한 그 애착도 느껴지고 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도 같이 해주고 그 얼마나 그게 심적 교류가 모자간에
모녀 간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애가 커가지고는 말썽 피우지 않는 그저 아주 모범된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설명하기 뭐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설명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도 있고 이제 그 집안에 문제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KFC를 만든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의 얘기를 해가면서 보세요. 평생을 이거 어렸을 때 느꼈던 이거 구강에 고착화됐던 그게 병체로 왔던 그게 죽을 때까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커가지고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다 다녀서 그럴 때까지라도 남으라고 폭식을 한다 그러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러고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러고 이제 막 이상한 얘기 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살기가 힘들다 보니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도 져야 돼요. 사실은 살기 힘들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다 애를 낳으면은 그러니까 애를 키워서 3살 때고 4살 때까지 키우려면은 그럼 그만큼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정사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텨낼 힘이 힘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갔다 애들 맡기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제 시간적으로 보는 유모 다른 애를 봐줄 사람을 갖다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데 이게 심성에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에도 한쪽으로 잘못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얘기를 들으시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옛 풍습도 같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는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도 같이 여기다 섞어 넣어서 프로디의 이제 리비도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도 같이 집어넣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네 삶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옛날부터 보면 얼만큼 중요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쭉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고 같이 한 집에 사는 식구들 모두가 다 아기들을 위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아빠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아빠 되는 교육, 엄마 되는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그냥 이런저런 준비 없이 그냥 애만 덜컥 나가지고 키운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얼만큼 복 있고 훌륭한 애를 키워내느냐. 그건 엄마의 손에 딸렸다. 그건 엄마 손만 딸렸느냐. 아버지도 같이 영향이 미쳐진다. 그게 같이 어우러져. 그것만 가족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갓난아기 때부터 훌륭한 그런 국민을 이 다음에 이날 짊어지고 날 사람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도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법문 시간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말하자면 뭐 국왕기라든지 학문기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돌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살아 먹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 주변에 봤던 얘기 그런 같이 곁들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교를 설명하고 우리네 삶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모범이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한 예로 지금 그 기내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이 지금 그 인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니까 비빔밥이 뭐예요? 이것저것 같이 넣어서 비벼 먹는 식사. 그러니까 문화라도 애국고 좀 우리나라과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화시키는 또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각 나라에 가면은 불교 장점이란 그런 거예요. 각 나라에 비풍양속이라든지 그대 민속신앙을 같이 불교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리 문화를 같이 계승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문화가 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전 세계 문화유산이 우리나라 많잖아요. 자연유산 문화라든지 사찰 자체만이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찬탄하고 훌륭한 그런 입장에 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그런 생활 자세가 여기에도 마찬가지 끼어들어서 그래서 불교적이고 우리 지금 삶을 과학으로 같이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같이 엮어서 우리 삶을 같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가 이만큼 훌륭한 거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전 세계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키워냄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계속 이어받아서 그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불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봐가지고 간단하게 애가 하나 태어나서 그저 돈벌이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면 잘 애를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이건 구강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문화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